일본의 고찰 엔야쿠지에서 열린 한일 불교 문화 교류 대회가 전쟁과 폭력으로 신음하는 세계, 진정한 평화가 깃들게 서원하는 법회를 마지막으로 회양했습니다. 차기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출마 가능성을 시사해온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건전한 선거 문화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종도들의 의사가 결집되면 추례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족의 4대 명절 단오를 맞아 사라져가는 전통과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서울 조계사에서 마련됐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에서는 독실한 불심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순수한 세계를 그려온 교사 출신의 김인환 동화작가를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본의 고찰 엔야쿠지에서 열린 한일 불교 문화 교류 대회가 전쟁과 폭력으로 신음하는 세계, 진정한 평화가 깃들게 서원하는 법회를 봉행하며 회양했습니다. 두 나라 불교도들은 마음의 평안이 세상의 화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대인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불교만의 가치를 전하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1200년간 법등을 밝혀온 엔야쿠지의 대강당에서 제43차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를 마무리하는 세계평화기원 법회가 봉인됐습니다. 전쟁과 폭력, 갈등과 대립으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에 자비와 평화가 가득하길 바라는 양국 불교도들의 마음이 모였습니다. 일본 천태종 좌주 후지 코우겐 스님이 집전한 법회는 일본 불교의식을 따라 진행됐으며 한일불교 문화교류협의회 부회장 도각 스님이 축원문을 봉독했습니다. 협의회장 진우 스님은 진정한 세계 평화는 한 명 한 명의 내면이 평안한 데서 시작된다며 현대적 방식의 일상 수행법인 선명상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현대인들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선명상의 가치를 현대적 언어로 풀어내어 양국 국민의 삶 속에 깊이 전달해야 합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양국 불교계가 선명상 실천에 대한 학술적, 수행적 교류를 합의하고 함께 발전시켜 나간다면 불교는 현대 사회의 가장 강력한 치유제이자 평화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참석 사부 대중은 50년간 이어온 한일불교 교류의 법등이 계속 이어져 종교를 넘어 화합하고 상생하는 원력이 되길 발언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이어져 온 한일, 이란, 불교 교류의 법등 또한 끊임없이 이어져 앞으로도 양국 불교계의 우호와 신뢰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본 불교계는 이번 대회가 무사히 회양하고 두 나라의 굳건한 연대를 확인하는 행사가 되었다는 점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社寺日韓仏教交流協議会理事長戸松義生第43回日韓韓日仏教文化交流大会が天台宗総本山比叡山延暦寺様を会場に盛大に開催されましたこと心より御礼申し上げます。 한국 대표단은 법회에 앞서 엔야쿠지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석가모니부를 봉안한 석가당을 참배하며 일본 불교의 정신과 역사를 엿봤습니다. 스님들은 법당에서 예불을 함께하며 오는 8월 청소년 교류대회와 내년 한국에서 열릴 제44차 대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습니다. 오랜 우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양국 불교계는 평화의 파수꾼이자 미래 세대의 불교를 전하는 도반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본 엔야쿠지에서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차기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출마 가능성을 시사해온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건전한 선거 문화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종도들의 의사가 결집되면 추대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차기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출판 기자회견을 열고 건전한 선거 문화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단의 관점에서 또 종책에 있어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총무원장 선거에 대한 추대 가능성도 시사했지만 종도들의 합의가 결집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총무원장 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건 선거라는 건 대중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종도들이 얼마나 하나 지금 이 원장 스님의 재임에 동의하고
소위 뭐 4년 동안 해온 일들에 대한 충분한 중간 평가로서 4년을 더 맡길 수 있다 하는 이런 정도들의 뭐 하나의 뭐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면은 또 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념 스님은 AI라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불교가 새로운 문명을 만드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면 세상을 정토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AI 로봇에 수계를 하고 가사를 입히는 건 AI 시대를 깊게 통찰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현대 문명 속에 이 종교가 이 뭐 사양의 길, 또 탈종교 현상, 또 단지 문화적 현상으로 이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절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의 좀 깊게 살이하고 또 미래를 깊게 통찰하고 그렇게 아마 종단을 운영해 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정념 스님은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출판 기념회에서는 AI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관계와 공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수행은 산중에만 머무르는 게 아닌 희로애락이 교차하는 삶의 현장에서 실천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또 내지는 기술과 문명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사회 방식 속에 이 불교의 역할이 아마 시대의 구원자로 나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기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출마 가능성을 시사해온 정념 스님,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지진 않았지만 더 큰 자리가 주어진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국제참여불교연대 활동가들이 우리나라를 찾아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의 제도와 시설을 살펴보며 비구니 제도 개선에 대한 희망을 키웠습니다. 스리랑카와 미얀마, 캄보디아 등지에서 온 국제참여불교연대 소속 스님과 활동가들은 어제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관을 찾아 견학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 회장 광용 스님 등 집행부 스님들은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과 함께 온 이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반겼습니다. 각국에서 정말 부처님 법을 피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노고에 원력에 지속되고 부처님 법이 지속되고 발전되고 또 사회가 상당히 청정해질 거라는 것을 기대를 하게 됩니다. 법륜 스님은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비구니 권익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동남아에서는 아직도 비구니 제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 비구니 활동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여성 불자 또 비구니들이 어떻게 서로 힘을 합해서 비구니의 어떤 활동의 증대와 또 사회적 역할을 해나가는지 여러분들이 보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특별히 이곳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민족의 4대 명절 단오를 맞아 사라져가는 전통과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에 미래 세대도 함께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스님들이 나란히 서서 한자를 적기 시작합니다. 물수가 적힌 한지가 소금이 든 단지 입구에 씌워지고 이 항아리를 대웅전 계단 양옆으로 옮겨 조심스럽게 땅에 묻습니다. 한국 불교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조계사에서 거행된 단오제 행사. 추석, 설날과 함께 우리나라 대표적인 명절 가운데 하나인 단오를 맞아 희미해지는 전통의 의미를 되새긴 자리였습니다. 오늘은 욕심을 내는 날이 아니라 화기를 누르는 날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정말 부처님께 부끄럽지 않는 그런 불자로서 하루의 삶을 잘 살았으면. 스님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의 손을 창포물로 깨끗이 씻겨줍니다. 단오는 1년 중 가장 양기가 왕성한 날로 여겨져 왔습니다. 창포물로 머리와 몸 등을 씻으면 더위를 덜 타고 애군도 물리친다는 세시 풍속을 배워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스님들께서 우리 신도님들한테 그렇게 손을 씻어준 거는 그런 마음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조계사는 예로부터 부정한 기운을 막는다는 소금을 신도와 일반인들에게 나누며 공동체의 평안과 안전을 기원했습니다. 미래 세대들도 함께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날을 조계사에서 보낼 수 있게 되어 좀 기쁘기도 하고 이렇게 큰 행사를 이제 스님들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좀 영광스럽습니다. 약간 뜻깊고 이렇게 단호에서 조계사에서 행사를 해보니까 좀 더 의미 있는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의 4대 명절을 맞아 열린 조계사 단오제. 잊혀져가는 전통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의미를 지키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용석입니다. 강릉 범일국사 선양회가 범일국사의 업적을 기리는 달해제를 봉행하고 국사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달해제는 지난 14일 강릉시 구정면 학산 오독대기 전수교육관에서 봉행됐으며 범일국사 선양회 회원과 지역불자, 시민 등이 동참해 범일국사의 선사상과 호국정신을 기렸습니다. 참석한 사부대중은 달해의식을 통해 범일국사의 수행정신을 되새기고 강원 불교문화의 뿌리인 사굴산문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청오대 종사는 법문에서 강릉의 위대한 선지식인 범일국사의 가르침과 정신을 널리 알리고 계승하는 일은 지역 불교계와 시민 모두의 과제라며 범일국사 선양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범일국사는 847년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 851년 굴산사에 머물며 사굴 산문을 개창해 해동 선불교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강릉 단오제의 주신인 대관령 국사 성황으로도 널리 신앙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참전한 제1학도의용군의 희생을 기리는 기념식과 위령제가 어제 부산 동구 소림사에서 봉행됐습니다. 기념식은 제1학도의용군 동지회와 국가보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애국가 제창과 묵념, 반야심경 봉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6.25 전쟁에 자원 입대한 제1학도의용군 642명과 전쟁 이후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 242명의 영령을 추모했습니다. 소림사 주지 종인 스님은 추모사에서 세월이 흘러 제1학도의용군의 희생과 그들을 품어준 소림사의 역사를 기억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며 소림사가 현충시설로 지정되고 위령탑과 역사 전시관이 세워진 날까지 모든 정성과 원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림사는 6.25 전쟁 이후 귀국선을 기다리던 제1동포 학도병들에게 6년간 숙식을 제공하는 등 전쟁으로 상처 입은 청년들을 품은 사찰로 위령탑과 역사 전시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과 세종 지역 운전기사 불자들이 지난 11일 청주 운불련 법당에 모여 합동연합법회를 봉행하고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법회는 청주 용화사 총무 정수 스님의 증명법사로 서광석 청주 운불련 회장과 최수신 세종 운불련 회장 등 충청 지역 회장과 회원 3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정수 스님은 달리는 법당인 택시 운전을 하며 전법 활동을 펼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거리의 포교사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꿈과 희망을 갖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참된 불제자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법회는 정수 스님의 법문과 축원을 통해 회원 운전기사들의 안전 운행과 모범적인 신행단체로 거듭나길 기원했습니다. 독실한 불심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순수한 세계를 그려온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교사 출신 동화 작가 김일환 작가가 주인공인데요. 기후위기의 시대 아이들에게 생명의 존엄성과 연대의 가치를 일깨우는 동화 달이 달린 달리를 출간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가 만났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리 작가님께서는 서울교대에 나오셔서 계속 아이들 가르치셨고 이게 선생님이셨는데 교장하시고 서울 동부교육장, 동부교육청의 교육장 네. 하셨고 근데 2012년이니까 이제 정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아동 장편 추리 소설을 내면서 동화 작가의 길을 접어들었는데 사실은 11살 때부터 작가를 꿈꾸셨다고요? 그러니까 작가에 대한 꿈은 아주 예전부터 있었단 말씀이십니까?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거든요. 그때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앞뒷장 다 뜯어진 동화책을 읽었어요. 나중에 그 책이 뭔가 찾다가 6학년 때 학교 도서관에서 쿠오레라는 걸 알았어요. 이탈리아의 그 아마치스라는 사람이 지은 그 책. 그 책을 읽으면서 아우 나도 이런 책을 좀 짓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꿈을 꾸시다가 일단 선생님을 하셨어요. 하신 다음에 쭉 하시다가 정년을 남기시고 4년 남기고 명예퇴직을 했다는 얘기는 더 늦기 전에 내가 해야 되겠다. 네. 근데 그 결심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보통 정년을 다 맞춰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주위에서. 그런데 그게 이제 내가 교장을 하면서 그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꿈 너머의 꿈도 얘기를 했어요. 꿈이 과학자가 꿈이라고 그러면 꿈 너머의 꿈은 과학자가 돼서 뭘 할 거냐. 내가 나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남을 도와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것이 꿈 너머의 또 하나의 꿈인데 그래서 그 꿈 공책도 만들어서 이렇게 전교생에게 배포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꿈 그런 것을 강화시킬 수 있는 내용, 그림 이런 것도 넣어서는 단단한 하드 카바로도 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렇죠. 내 꿈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 없이 명예퇴임을 했습니다. 예. 혹시 그러면 최근에 무슨 쓴 책은 없으시고요? 최근에는 달이 달린 달이라는 바로 그 책입니다. 이 책인데요. 이 책인데 이 책이 불교 아동문학상도 받으시고 한인현 아동문학상을 받으셨네요. 자, 이 달이 달린 달리 이 책이 기후 위기 시대에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한다고 돼 있어요. 이 표지에도 막 이게 저 식물을 돌고래가 막 이렇게 몸에 두르고 있는데 이게 그 뭐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이 책이 정말 그 돌고래가 주인공이 돼 있는데. 그렇죠. 거기 돌고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지금 시기가 기후 위기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해양 오염이 가장 심각한데 바다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육지로 올라와야 되겠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리가 달린 이 돌고래가 나타났고 그 돌고래 이름이 달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달리가 나타나는 그 섬이 그 제주도 근처에 있었는데 그 고래섬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집이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에 아이가 하나 살아요. 부모랑. 그 민지라는 여자 민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친구가 되죠. 진짜 동화. 그런데 이제 이 달리의 고민은 자기가 다리 달린 것도 고민이지만 피부병, 그 해양 오염으로 인한 피부병 이걸 고치려고 애를 쓰고 이제 이 민지는 그걸 좀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피부병. 그러면서 민지는 너무 심심하니까 햇빛 저장 장치를 만들고 싶어해요. 햇빛을 이렇게 저장했다가 밤에 다 그 상자에서 햇빛이 나올 수도 있겠죠. 꽉 가둬놨다가. 그래서 그런 장치를 하는데 계속 실패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작가님께서 수필집도 내셨는데 파킨슨 아내와 르비길 산책하기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이제 우리 진짜 아내분하고 도보 여행 하셨죠? 그 얘기를 담은 거죠. 르비라는 게 이게 불어인데 이 삐가 길이라는 뜻인가 보죠? 아닙니다. 그 저기 르비가 지명 이름인데요. 그 지명서부터 다음 길까지 그 길 이름을 르비길이라고 불러요. 저 집사람이 파킨슨 병을 앓고 있어요. 이제 10년째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쓸 때는 8년째 그때쯤 다녀와서 7년째 같이 파리를 가신 같이 그 길을 걸었어요. 근데 그 걷게 된 것은 파킨슨 병을 걸린 사람들이 완전히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 증상 완화제들을 다 잡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운동입니다. 근데 운동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이제 거동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거동도 힘들고 균형 감각도 그렇죠. 없고. 그런데 이제 그 집사람하고 같이 거기를 같이 걸으면서 그 운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 간 거죠. 운동을 하기 위해서. 걷는데 좀 힘은 좀 드셨겠네. 많이 힘들었죠.
막 옆에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도와주기도 하고 또 뭐 그때 좀 날씨가 더우니까 또 더더군다나 힘들고 그런데도 이제 그 힘든 얘기들을 그 둘이 어떻게 극복을 했나를 꼭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그거를 좀 읽으면 좀 용기를 얻어서 운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썼습니다. 소재가 무궁무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실한 불자이신데 그러면 충주가 고향이시잖아요. 네. 모태신앙,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주 불교랑 가깝게 이렇게 모태신앙 정도는 아닌데요. 그 어머니께서 그 음성에 있는 미타사를 그 창건을 하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미타사 창건이 돼 중창이 된 거죠. 옛날에 그 절이 거기 있었는데 조선시대 불타 없어지고 다시 미타사라는 절을 만들 때 어머니가 거기를 다니셨어요. 뭐 그 예불 잘 모르는 거 그거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 되고 가기 싫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나이 먹으면서 절에 가는 게 그냥 좋아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음성 미타사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템플스테이 팀장도 하시고 네. 그 사찰 일도 보시고 그랬었다면서요? 예. 그 이제 제가 퇴직을 하고 가끔 미타사에 이제 그 전에도 갈 기회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한번 갔더니 저기를 가라고 그래, 미얀마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미타사에서 미얀마에다 학교 하나를 지어주는데 그 건축 일 그리고 가서 학생들 가르치는 일 이런 거 좀 터를 잡아달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한 1년 반 정도 미얀마에서 살다 온 적이 있었고 그 미얀마에서 돌아오니까 이번에 템플스테이를 한다고 그래서 그걸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그거 한 5년 동안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 미타사에서는 지난번에 그 미얀마에다 학교 지어준 그 인연으로 미얀마 스님도 3분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스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 동화 작가 김일환 작가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6월 20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